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쓴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편이 아닌 야당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신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해당 보도는 실명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라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 만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그릇이 큰 분이고 국민 통합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둑 고수로 알려진 이 대통령께서는 수순의 중요성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라도 먼저 해야 될 수순을 밟고 나서 둬야 그게 블루스팟이 됩니다. 지금은 야당 의원들 만나서 쓴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딸랑이들만 있습니까? 제가 참모였으면 지금 즉시 비공개로 유시민 작가와 낚시터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관저에서 만나거나 해서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인사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거나 진보당의 인사들을 또 내각에 입각시키거나 등등 인사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보고 드립니다. 구독 한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단박에 뒤집힐 것이라 믿곤 합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 정치의 물리학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과 수십 년간 굳건히 다져진 검찰 조직, 자본을 진 재벌, 여론을 마사지하는 레거시 언론, 그리고 관료 체계가 거미줄처럼 통치권자의 사방을 가로막아섭니다. 대통령이 된 이들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혁 과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우니 다음으로 미루자, 민생을 챙겨야 하니 적폐청산은 속도를 조절하자며 쉬운 길을 택하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권자는 여전히 피를 흘리며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대장으로 임명한 통치자는 저 높은 성벽 위에서 관료들과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풍경. 여기서 주권자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지독한 외면이자 벼랑 끝의 허무함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게 된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작살 낼 줄 알았는데, 이재명은 정말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열광했던 유전자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귀족 정치인들처럼 점잖게 품위를 지키는 선비가 아니라 기득권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라도 주권자가 원하는 적폐청산과 정의 구현을 단칼에 집행해줄 무자비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정 지지율 디커플링이라는 차가운 채점표가 나오는 것은 주권자들이 이미 도구를 향한 징벌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께서 검찰개혁만큼 빨리 해결해야 될 정권의 엄청난, 저도 깜짝 놀란 충격을 받은 악재가 될 이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해당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네. 부동산 상황이 좀 안 좋나요?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아주 위험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뜻은 좋았어요. 그죠? 뜻은 좋았는데, 토지거래 추가 규제가 지금 벌어졌는데, 제가 전월세 시장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서야 했을까? 미리 처음에 발표할 때, 저는 이쪽도 묶어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워낙 맞아요.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회 이쪽에 카르텔이 있다,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억 대출이 이제 핵심입니다, 결론. 이제 올려친 거고, 생애 최초를 LTV를 좀 같이 묶었다가 또 70%로 올려줬어요. 올렸어. 그러니까 10억짜리면은 자기 돈 4억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억 받아서. 네. 그게 지금 움직인 거거든요. 아. 움직인 거를 갖다가 밀어붙이는데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대출은 쌓이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찾다가 그냥 사인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은 여전히 없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지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은 똑같아요.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수도권에. 매매 물건은 90개인데 전세 물건이 2-3개예요.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보유세 부분에서 그쪽 수도권은 6억에서 8억, 10억 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실생활에 쓰이는 거니까 비거주를 할지라도 좀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 쉽게 말하면 천천히 하겠다. 좀 타당성을 설득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설득을 하고 호응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호응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밀어붙이니까 한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까지 이참에 팔으라고. 이게 완전히 몰려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추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주민들은 보호가 되지만 또 옆으로 가겠죠. 결국은 매매가 전세가 똑같으니까 보유세 압박에 대해서 좀 신호를 정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7월 말까지잖아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보유세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이제 포모 현상이 있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인데 그래서 집을 판다는 거예요?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집 파는 분들이 자기 집을 파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사는 집, 네네, 1주택자. 주거하지 않는 집. 비거주 1주택자들. 왜냐면 다주택자는 이미 세금이 많으니까 못 그거 팔잖아요. 파죠. 보유세가 부담이 안 되면 어. 전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인구 감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거기다 머니무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매매 물건만 늘어나고 지금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들이 지금 막 이 앵글이 상태예요. 아. 이게 이제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타임이 됐습니다. 이거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영본 실장이 뭘 얘기했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딱 콕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고가나 다주택자는 예상이 됐지만 비거주자들은 처음 당하는 거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샀잖아요. 이 금융위원회와 기재부의 또 카르텔들의 이 회방 작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집에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1년이 지났어. 1년 뒤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투자하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살고 이 집은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옛날에는 6개월, 1년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집 사고 잔금 치고 이러면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걸 스물스물 카르텔들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3년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집을 팔 시간을 왜 유예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집을 사고 나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양을 받아도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럼 분양가가 오르고 입주할 때쯤에 이 집을 팔면 세금 또 면제예요. 그게 3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직격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은 보유세 좀 올린다로만 인식을 하니까 시장이 왜 이러지? 이러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주는 좀 숨을 틔워줘야 유연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글씨 썼잖아요. 이번에 공급을 하면 돼요. 닭공 분양가 싸게 하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1년째 지금. 분양가를 그리고 싸게. 왜냐하면 왕숙지구가 3월, 4월에 분양했거든요. 5월에 했거든요. 왕숙하고 일부 지역이 분양가 높아요. 높으니까 뭐야 저거는 5년 기다릴지 모르는데 당첨돼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저렴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 MB 반값 때. 딱 던지니까 집값 바로 샷다운돼. 그러면 지금 서리풀지구 있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서리풀지구 거기가 2만 세대예요. 강남 한복판에. 거기에 반값으로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면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나. 네, 한 방에. 아니, 어느 바보가 지금 30억짜리 강남 시세인데 15억에 분양하면 지금 서울 외곽도 15억 가요. 집 사요? 기다리죠, 어떻게든. 이 와중에 그러면 서울에 버텨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버텨요? 월세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인 팁을 주면 수도권도 이 서리풀지구에 30% 분량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이 되죠.